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원피스 1155화가 공개된 후 과거에 해석할 수 없었던 이무의 행동들이 드디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과거 꼬치방에서 이무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왜 이무가 루피와 검은 수염 그리고 비비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충격적인 근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세계의 이면에 숨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진정한 왕, 이무. 그의 존재는 원피스 세계관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비밀이자 최종장에서 주인공들이 맞서 싸워야 할 궁극적인 적임을 암시합니다. 이무는 세계의 권력 구조 최정점에 군림하는 실질적인 왕입니다. 그는 800년 전 20개의 왕국이 연합하여 세계 정부를 설립했을 당시의 20명의 왕 중 한 명 혹은 그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의 중심 마리조아의 판게아 성, 그 누구도 앉아서는 안 된다고 알려진 공허의 옥좌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세계 정부가 내세운 평등과 공존의 이념이 기만임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자로 알려진 오로성조차 이무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그의 명령을 받들며 그를 폐하라는 경칭으로 부릅니다. 이는 이무가 오로성보다 상위의 존재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세계 정부 최고의 기밀 사항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역사의 승리자로서 공백의 100년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절대적인 지배 체제의 위협이 되는 모든 사상과 인물, 국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며 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군림해왔습니다. 또한 그는 코브라왕과 사보 앞에서 거대한 괴수의 실루엣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 강력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일 것으로 이무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마리조아의 꼬치방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 인물의 숲에서 및 사진과 대면하고 그는 루피와 검은 수염 티치의 숲에서는 칼로 여러 차례 찍고 인어공주 시라우시의 사진에는 칼을 꽂아두었습니다. 이 행위는 이무가 현재 시점에서 세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루피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루피는 동물계 사람 열매 환수종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자입니다. 이는 800년 전 이무의 습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이보이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루피는 해방과 웃음을 가져오는 존재로서 이무가 구축한 억압적인 질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무가 그 당시 루피의 사진에게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시라우시입니다. 그녀는 고대병기 포세이돈 그 자체입니다. 거대한 해왕류를 다스리는 그녀의 힘은 섬 하나를 쉽게 파괴할 수 있으며 과거 조이보이와 어떠한 약속을 맺었던 존재의 현신입니다. 그녀의 의지에 따라 세계는 구원받을 수도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베가펑크의 회상에서 밝혀졌듯 이무와 조이보이는 고대병기를 모두 가지기 위해서 싸웠다고 했었죠. 고대병기 그 자체라는 것에서 충분히 이무에게 시라우시 역시 중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인물이죠. 바로 검은 수염이었습니다. 이 리스트에 그가 포함된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분석 포인트입니다. 루피와 시라우시가 각각 과거의 예언과 과거의 병기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과거와의 연결성을 갖는다면 티치는 순수하게 현재의 행보를 통해 성장하여 이들과 동급의 위협으로 올라선 인물입니다. 그 당시 검은 수염이 어둠 열매를 가지고 루피와 라이벌 관계의 강자의 포지션은 인정할 수 있었지만 이무에게까지 이 정도로 포커싱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무가 검은 수염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무는 검은 수염에게서 무언가 더 근원적이고 숙명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검은 수염은 D의 일족이죠. D는 신의 천적으로 불리며 이무의 입장에서 D는 자신의 영원한 지배에 대항하는 숙명의 적들입니다. 루피가 해방과 웃음을 가져오는 태양신의 길을 걷는 D라면 검은 수염은 혼돈과 약탈, 지배의 야망을 상징하는 어둠의 길을 걷는 D입니다. 게다가 검은 수염은 록스 디집에게 의지를 계승한 인물로 밝혀졌고 심지어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은 수염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번 원피스 1155화에서 록스가 이무와 꼬치방에서 1대1로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 부분에서 검은 수염이 다시 이무를 위협할 명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무 입장에서 검은 수염은 오히려 루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죠. 따라서 이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조이보이의 부활만이 아니라 D의 의지가 가진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잠재력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는 검은 수염을 과거 자신에게 도전했던 최악의 적, 록스의 재림이자 루피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뒤엎을 수 있는 어둠의 조이보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을 뒤엎을 의지와 힘을 가진 또 다른 극점의 뒤로 보고 예언의 인물인 루피와 동급의 경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검은 수염이 단순한 악역을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꿀 운명의 인물임을 세계의 왕이 직접 인증한 셈입니다. 록스와 검은 수염, 그리고 그들과 적대했던 로저와 가프까지 이들은 모두 이름의 D를 가진 D의 일족입니다. D의 일족은 작중에서 신위천적으로 불리며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천룡인과 그들이 만든 세계 정부에 본능적으로 대항하는 운명을 지닌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D의 의지가 단일한 사상이나 목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갓벨리에서 D인 로저와 가프가 또 다른 D인 록스와 싸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D의 의지는 오히려 세계를 뒤흔드는 운명 그 자체이며 그 발현 방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꿈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파괴와 지배의 D 인물인 록스와 티치는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지배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자유와 해방의 길을 가지고 있는 로저와 루피는 타인을 억압해서 해방시키고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자유롭게 모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세계의 지배자인 이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길은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영원한 통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죠. 록스와 티치는 직접적인 반역과 파괴로, 루피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연대하게 만드는 해방의 힘으로 이무가 구축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원피스의 역사는 거대한 대립의 반복으로 그려집니다. 800년 전 공백의 100년 시기에는 이무와 조이보이라는 거대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이보이의 의지와 능력을 계승한 루피가 등장하면서 이무와 루피라는 숙명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0년 전에는 없었던 결정적인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록스의 의지를 계승한 티치입니다. 그는 이무의 적이지만 동시에 루피의 최종적인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그는 질서와 해방,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극점인 혼돈과 야망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원피스의 최종 전쟁은 밀짚모자 대연합과 이무의 세계정부라는 단순한 선과 악의 이파전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무와 루피 그리고 검은 수염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의지가 충돌하는 3파전 구도가 될 것입니다. 록스, 이무, 검은 수염의 관계는 바로 이 거대한 삼각 구도를 예고하는 복선입니다. 록스는 과거에 패배한 혼돈을, 이무는 현재의 질서를, 검은 수염은 미래에 도전하는 새로운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루피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할 것인지가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짓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피의 마지막 상대가 검은 수염이냐 이무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한다고요.